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쿠민 영어과 윤태열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이제 이대부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리뷰를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논란의 10번 문항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학교 문제 출제 경향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방학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제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기존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 이대부고에서 나오는 패턴대로 나왔고요. 다만 이번 시험에 굉장히 특별했던 점이 있다면 바로 요겁니다. 순서 삽입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결국에는 암기해라 말아라, 암기하지 말아라, 요거를 물어봤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30문항 중에 8문항이 총 어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문항이 어휘로 나왔어요. 총 절반 가까이가 어휘 어법을 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공부 확실히 했어? 기본기 채웠어? 요거 물어봤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시험 결과 좀 좋지 않았어요. 어휘 어법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렸어요. 라고 한다면 이번 방학 때 그거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내용 일치가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문제가 영어로 나왔고요. 2줄씩 줬습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 내용 보더니 쉽네 하고 그냥 호로록 훑어보는데 이 선진에 있는 단어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학교에서 왜 이렇게 3문제씩이나 영어로 내용일치 문제를 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로 어휘 체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2학년 때 와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 호락호락 안 내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기본 어휘력 체크해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입니다. 우리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찝어준 포인트 다 나왔습니다. 이 말도 무슨 소리입니까? 학교 수업 똑바로 들어라 라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학교 수업 좀 진짜 졸지 마. 좀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다음 빈칸 문제 3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뭐 글의 내용 이해 플러스 학교 수업에서 찝어준 포인트가 빈칸으로 나왔어요. 즉 학교 수업 좀 제대로 들어라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유의어의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 5를 읽었을 때 요런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얘가 단어를 아나 모르나? 요것도 체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단어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요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간접 쓰기는 출제 안 됐습니다. 왜냐면 1학년 주요 평가 사항이 아니었어요. 알겠죠? 제가 이대부고 학생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견딜 수만 있으면 영어 강해집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학교가 몇 없어요. 몇 없는데 정말 좋습니다. 커리큘럼. 1학년 때는 어법 어휘 위주로 나가요. 그 다음 2학년 때 독해 수준을 팍 올려버립니다. 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기본기 안 되면 아예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 되면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용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 단어 정말 완벽하게 끝내셔야 합니다. 지겹죠, 그렇죠? 미안해요. 계속 단어 얘기만 해도. 근데 어떡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단어 제발. 알겠죠? 내가 이렇게 빌게. 좀 단어 좀 외워주세요. 영역별 학습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포인트 다 찝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수업 제대로 들으시고요. 근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번 시험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는 동사 자리 많이 물어봅니다. 즉, 이 자리 준동사 써야 돼, 동사 써야 돼. 그러면 동사 써야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형태, 우리 동사의 형태는 수, 태, 시제 3가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따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많이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형용사랑 부사 구분하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건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 자리가 보어 자리가 맞냐 틀리냐 요거 많이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속사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뒤에 완전 분한전 따질 수 있어야겠죠. 알겠죠? 자, 어휘는요, 여러분 단어장 씹어 드세요, 그냥. 알겠죠? 매일같이 복습하셔야 되고요. 예문, 제발 놓치지. 이거 많은 애들이 여기까지 이거 가기 귀찮다고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돼. 해야 돼요. 알겠지? 예문 변형 없이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함이에요. 알겠지? 유의어, 반의어 함께 정리하면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 여러 번 읽고 핵심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주제 제목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문장 찾아서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순서 삽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간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학년이 되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은 여러분 이런 지문 내 인과관계, 즉 문장 간의 유기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어휘가 약해요. 문법이 약해요. 독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춤 해결책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어휘력부터 잡으세요. 알겠죠? 단어가 약하다. 당연히 어휘가 안 되죠. 그렇죠? 어휘부터 채우세요. 선생님, 근데 저 문법이 약해요. 문법 맨날 틀려요.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서 문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문법 문제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지? 우리 어법이 뭐냐? 어법은 여러분들 단어, 문법 요거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 문법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야. 개념. 이 개념이 적용이 됐을 때 잘 적용됐냐 요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법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문법이 약하다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어법이라고요. 알겠죠?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부터? 단어부터 채우세요. 독해력이 안 좋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친구 정말 많죠? 전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해석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왜? 여러분 어휘력이 약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번 수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 수능 뭐 쉽던데요? 읽히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그거 요약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요약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착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확실하게 어휘부터 챙겨 가셔야만이 왕관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진 않으려고 했어요. 찍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학원 밴드에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릴스를 보다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가져오던데, 그것 때문에 좀 정정하고자, 그래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학원 강사분이죠. 다른 강사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틀린 거 아니다. 굳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즉 기준을 교재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언어,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틀린 거다. 이게 없으면 얘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영어 교육과거든요. 영어 교육과 나왔는데 거기서 정말 저도 좀 들으면서 그냥 이면 공부하니까 준비한 거지 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뭐가 쓸모 있어 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잘 노렸던 거죠, 학교 선생님이. 자, 전공 서적에 우리 도치는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로커티브 인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bject auxiliary 인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로커티브, 로컬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 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오는 주어, 조동사, 도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under the road라고 했을 때 under는 장소 전치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로컬티브 인버전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비동사는 올 수 있지만 to support, 즉 조동사 do를 넣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there 비동사 그 법칙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구문은 배웠죠, 그렇죠?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얘들아 이거 스위칭 뒤에다 맞추는 거야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there do, there doesn't 배웠나요? 기억 안 나죠? 왜요? 안 가르쳐줘요. 실제로 이걸 쓸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게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이걸 there로 바꿨을 때 안 된다는 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이 do는 언제 쓰는 거냐? 여러분들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도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is he run? 이라고 했을 때 이거 돼요? 안 돼요. 왜? 동사 2개 나왔잖아. 그치? 이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우리 do를 앞에다 써서 도치를 시키면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죠.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상 do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우기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리스펙 합시다. 정말 잘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수능에 나오는 문법이 아닙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법이 아닌데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듣고 그냥 학원쌤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요것도 어떻게 보면 견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은 확실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1학년 때보다 단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생소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칸트 지문이었어요. 칸트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칸트만 나왔으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밑에 또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홉스가 나왔어요.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진 않았겠죠.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알면 좋았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영어쌤이 어떻게 무조건 이런 부분에서 대비시킬 겁니다. 그럼 그거 뭐로 대비시키나요? 당연히 어려운 글로 대비시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 이런 생소한 소재나 그렇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탐구 과목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예전에 상대평가였던 부분이 반대로죠. 예전에 절대평가였던 부분이 상대평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었던 과목도 무조건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영어는 어떻게 돼요? 좀 밀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밀리면 학기 시작했을 때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너무 수학 과학 쪽으로 가지 마세요. 알겠죠? 가지 마시고 영어도 같이 균등하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진도를 좀 짜줬으면 좋겠고요. 시험 범위가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 길이가 한 좀 1.5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먼저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12월 말부터 1월까지 단어랑 필수 문법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핵심 문법 포인트 다시 한번 찝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놓쳤던 우리 능률복화 고교 필수편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말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방학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독해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 같이 어려운 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빈출 소재도 한번 배우면서 배경 지식을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2, 3 모의고사를 먼저 좀 풀어보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의문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것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어려운 문제 풀면서 2학년을 확실하게 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는 이제 뭐 사지 마세요. 또 사지 마세요. 알겠지? 뭐 단어 좀 바뀔 거네 만에 하지만 바뀌고 나서 준비해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산 것부터 확실하게 외우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능률복화 고교 필수편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놓쳤던 단어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의 전매 특허죠. 이제 데이 1부터 60까지
누적 테스트 이거 통과하면 또 선물 줍니다. 그쵸? 네, 여러분 열심히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자체 교재로 고교 필수 구문 정리 이제 하면서 정말 수능에서 필요한 그죠? 그리고 이대부고에서 찝어주고 있는 필수적인 포인트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불구제 뭐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이걸로 나올 것 같은데 몰라요. 아니, 나올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근데 작년은 수능 특강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걸로 나갈지 안 갈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판단했을 때 이걸로 나갈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하는 행복한 방학 생활입니다. 이제 저랑 겨울방학 때 해본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새로 오시는 친구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저랑 하시는 친구들은 모두 다 주간 플래너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 플래너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다 채운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플래너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한테 사진을 주말 총 2번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8주 동안 사진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선물이 팡팡 터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공부 인증 미션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제가 아침에 9시까지 스카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그것까지는 봐줬어요. 예. 근데 이제,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진 찍고 그냥 집에 간다라는 익명의 제보가 있어가지고 조금, 기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점심, 아침 9시랑 점심이죠. 그쵸? 이 2번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침에도 한번 보내고, 점심에도 한번 보내고, 이제 점심 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노력이면, 인정합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도, 뭐, 한 4시간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기 싫은 친구가 4시간 공부했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월 1회 결석 인정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우리 설 연휴가 있어요. 딱 당일 하루만 쉽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나중 가서 고3 이제 여러분 수능 끝나면 다 보상받아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쉬고 싶어도 아니야 쉬어 이러면서 2달 반 동안 쉬게 됩니다. 할 거 없어요. 그때 몰아서 받는다 생각하고 우리 이제는 조금 남들보다 더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션 성공하잖아요? 이번에 선물이 팡팡팡팡 터집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낌없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저는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제 나쁘끄럽지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대부고의 새로운 트렌드는 분명 저가 될 겁니다. 알겠죠? 이대부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다 잘 가르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들을 관리해 줄 사람은 단연코 저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따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2026 이대부고 영혼의 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2028 수능까지 함께 우리 성공 신화를 써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대치쿠민 영어과 윤태열 쌤이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수업 때 만나요. 안녕.